어두운 방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새벽 3시 탁자 위에는 다 식은 밥이 놓여 있고 손에 쥔 전화기 화면만 창백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은 한 통의 연락 때문에 그는 2시간째 같은 자세로 굳어 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며 머릿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책상을 뒤엎고 싶은 충동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같은 연락을 받은 옆부서 동료는 10분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날 대응 방안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자극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어린 시절 교육을 잘 받아서일까요? 의지력이 남달라서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하나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뇌 안에서 벌어지는 두 영역 사이의 연결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영역과 그 폭발을 잠재우는 영역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다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이 다리의 정체를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밝혀냈습니다.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감정이 조절되는 과정을 뇌 안에서 처음으로 분리해낸 것입니다. 이 연구가 전 세계 뇌과학계를 뒤흔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회로의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로가 훈련을 통해 실제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충동 조절 실패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정적 차이 한 가지를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덩어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이고 크기는 고작 손톱만 하지만 이 작은 덩어리가 공포와 분노와 불안이라는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장본인입니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 맹수를 마주쳤을 때 생각할 시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0.2초 만에 심장 박동을 끌어올리고 근육에 피를 몰아넣어 즉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편도체의 역할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고대의 경보장치가 너무 자주 울린다는 점입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한마디에도 편도체는 맹수를 만난 것처럼 비상신호를 발령합니다. 연인의 일심에도 편도체는 생존이 위협받는 것처럼 온몸을 경직시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뇌의 맨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자리한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사령관이라고 불리며 판단과 계획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가장 진화된 영역입니다. 편도체가 불을 지르면 전전두엽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를 연결하는 심경회로의 강도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굵고 빠른 사람은 편도체가 비상신호를 보내더라도 전전두엽이 즉시 개입하여 잠깐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라는 판단을 내려보냅니다. 반면 이 연결이 얇고 느린 사람은 편도체의 폭주를 막을 수 없어서 감정에 그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2023년 네이처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수백 명의 뇌를 촬영한 뒤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에 실시간 정보 교환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두 영역 사이의 기능적 연결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차선수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뇌에는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어떤 사람의 뇌에는 겨우 2차선짜리 비포장도로만 나 있는 셈입니다. 같은 감정의 교통량이 밀려와도 8차선 도로는 막히지 않지만 2차선 도로에서는 대형 정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커브 박사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보여준 뒤 그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성이 사고 현장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을 거야 라고 재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는데 감정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특정 영역인 전방 전전두엽 격질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 영역은 추상적 사고와 장기적 미래 예측을 감당하는 곳으로 고차원적 인지 기능의 중심부입니다. 반면 편도체의 활동은 재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감정 조절이 편도체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도체는 여전히 울리고 있되 전전두엽이 그 경보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실체였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경보기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경보기는 울려도 이건 오작동이니 침착하자라고 판단하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커보 박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질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도체라는 고대의 위협 탐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그 위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겉질의 활성화 수준이 개인 간 감정 조절 능력의 차이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이 전전두엽 감정 조절 영역에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와 아편유서 물질 수용체, 그리고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도 OHA 수용체가 감정 조절 영역에 집중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발견은 왜 항우울제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왜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지를 동시에 설명해 줍니다. 이런 뇌과학적 사실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가지 실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뇌 촬영 정보를 분석하여 전전두엽의 겉질 두께가 감정 조절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전두엽 겉질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았고, 이는 곧 같은 자극에 덜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전전두엽의 두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8주 동안 매일 꾸준히 마음챙김 훈련을 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전두엽과 뇌섬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뇌섬엽은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영역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훈련을 통해 나는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 라는 자각 능력이 강해졌고, 동시에 전전두엽의 감정 조절 기능도 함께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자주 쓰는 회로는 점점 강해지고 쓰지 않는 회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편도체에서 행동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더 굵어지고 전전두엽을 거치는 우회도로는 점점 풀이 자라 길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감정의 정체가 뭐지라고 질문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으로 가는 도로가 점점 넓어지고 포장도 깔끔해집니다. 이것은 먼 나라 실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3초만 멈추는 스캔이 바로 이 회로를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연인과 다투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대신 지금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가 뭘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전전두엽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에 고속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훈련을 8주간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은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뇌과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성격이 아니라 뇌 회로의 기능이며 이 기능은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편도체라는 오래된 경보장치는 끌 수 없지만 전전두엽이라는 사령관의 판단 속도와 정확성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 안에서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다리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빠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태어날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의도적 훈련에 의해 계속 건설 중인 구조물입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 촬영 결과를 보면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연결이 또래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받아주는 경험 자체가
내 물리적 구조를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겪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연결이 약화되어 있었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영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50살에 처음 명상을 시작한 사람도 석 달 뒤에는 전전두엽의 기능적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뇌 안에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편도체와 전전두엽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감정 조절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자동 반응을 0.5초만 늦추는 것, 그 짧은 순간에 전전두엽이 끼어들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0.5초가 주먹을 내지르는 사람과 손을 내려놓는 사람을 가르고 관계를 부수는 사람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을 나누며 후회로 밤을 새는 사람과 밤잠이 잠드는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뇌 안에 놓인 그 보이지 않는 다리 한 줄기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